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이슈토크 연말 결산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글로컬 대학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은 갈등이 조금 일단락됐는데 우선 그간의 과정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8월 말 9월 초쯤 됐거든요. 네. 일단은 화물터미널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사실 뭐 대구시, 경북도, 그다음에 의성군, 군위군, 국방부하고 이제 국토교통부 이렇게 사실 뭐 부처마다 좀 이해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좀 네. 논란이 됐던 과정이었습니다. 대구 영북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 K2를 이제 의성군위로 이전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공항이 이전되다 보니까 군공항을 이용했던 지금의 대구국제공항, 민간공항도 같이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신공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초에는 실제로 이제 뭐 화물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는 이제 군작전권, 군시설과 관련된 작전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네. 당초에 2020년도에 이제 그 신공항 이전지 확정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은 의성에는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대신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제 됐고,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군위에 이제 그 설치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뭐 용역 과정이죠. 과연 군사시설이잖아요. 군시설이 들었으니까 의성 쪽에 군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이제 뭐 군작전권 문제, 또 민간인이 출입할 때 일일이 이제 뭐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물류터미널 건립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쟁점은 뭐 의성에 조성되는 한국 물류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물터미널이 이제 의성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성군의 입장하고 또 이제 당시에 국토부라든지 이제 그 국방부가 군작전권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이제 붙여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뭐 홍준표 시장이죠. 대구시에서 그 화물터미널은 이런저런 이유로 의성에서 건립하는 건 뭐 어렵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군위에 건립해야 된다. 그때는 이미 군위군이 이제 대구로 편입됐을 네. 이후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성 주민들이 뭐 대구 집회도 하고 또 대구시청 찾아가지고 항의도 하고 논란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복수의 화물터미널 두 개로 짓는 걸로 일단락 됐던 그런 점입니다. 예. 네, 군 작전권 문제가 이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복수의 화물 터미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곳의 화물 터미널을 짓게 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각각의 성격을 좀 달리 했어요. 네. 성격이 달리 하고, 사실 뭐 세계적인 어떤 국제공항에 또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화물 터미널과 여객 터미널을 분리하는 것도 있고, 또 화물 터미널을 두세 곳으로 이제 분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좀 달리 하는 그런 부분 추세를 따랐고, 네. 그러다 보니 공장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발전적인 기대가 있고, 하지만은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항 그 뭐 터미널 두 개를 짓는다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누는 부분이고 이게 또 이제 중앙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공항 확장성 측면 그다음에 역할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되는 그런 어떤 협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 화물 터미널 건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하게 됐을 때 이철우 이제 경북도지사 이제 굉장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발언으로 이제 사실 이제 의성의 화물터미널 건립하는 부분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대구 경북도가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공항 추세를 이제 살피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누자라고 했고, 쟁점은 군위군 쪽에서는 일단 여객터미널이 들어섰는데 군위군 쪽에서도 화물터미널을 이제 만드는데 실제로 여객기 하부에 실어나는 어떤 수송하는 벨리카고용 이제 화물터미널을 짓고. 그다음에 의성항공물류산업단지 입지에는 실제로 이제 뭐 첨단 제품이나 콜드체인 이런 어떤 산업용 화물을 싣는 어떤 터미널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게 이제 그
이철우 지사의 제안이었고 이게 이제 국토나 국방부 대구시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여행용 캐리어를 이제 그 화물로 보내잖아요. 네. 그런 어떤 화물들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위에 짓는 벨리카고 터미널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화물, 수화물, 뭐 이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뭐 물품들은 어성에 건설하는 화물 터미널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터미널과 관련해서 이 화물 터미널 활성화나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도 있는데요. 특히 이 터미널 수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부터 이제 TK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사실 이제 그 우리 그 국토의 허리에 있는 어떤 중남부권의 어떤 물류 중심의 화물 터미널 또는 이제 여객의 어떤 뭐 제대로 된 국제 그 항공으로서의 허브로 이제 표방하고 지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뭐 전국적으로 뭐 물류 이제 항공이 있는데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 줄 것이냐,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과 여러 가지 이제 용역을 봤을 때 이게 복수 화물 터미널을 이제 설치하는 부분도 이제 중앙적으로 수용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막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공항은 좀 멀거든요. 네. 또 국제적인 어떤 추세도 뭐 우리 이제 그 홍콩의 챔납국 이제 공항이나 미국의 멤피스 공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공항 업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물 터미널 그다음에 뭐 그 여객 터미널을 분리하고 전반적인 어떤 세계에서 산업용에 있어 가지고 화물을 이제 그 화물 운반하는 기업체, 글로벌 기업체들이 그런 어떤 화물 터미널 중심으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어떤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표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중남부권 물류 중심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사실 걸맞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기준용 화물 터미널이 들어서면은 어성에 이제 건설된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북의 신선 농산물들이라든지 구미의 반도체, 안동의 바이오 백신 뭐 이런 어떤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출 물량들이 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도 굉장히 커질 거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경북도 어성군이 이제 구상하는 어성 쪽 화물기 이제 전용 터미널 같은 경우는 배류장이라든지 뭐 터미널 주차장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5만 5천 뭐 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이제 짓고 있는데 한 2,600억 정도 소화가 되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전체 공항 조성 사업이 2조 6천억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항공 물류 수요에 대한 걱정들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이제 멤피스 공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사실 글로벌 특성 없이잖아요. 이제 페덱스라는 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슈퍼 허브 공항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공항이 이제 입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부지만 확보해두면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실 물류 중심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어떤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컬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인 글로컬 대학에 우리 지역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지난 10월 이제 말쯤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실 때 국립안동대학과 경북도립 이제 대학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경북에서는 포항공대와 함께 두 개의 어떤 사업 3개 대학이 신청됐고 그다음에 이 대학들은 각 대학마다 5년 동안 정부에서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비 지원에 대체하는 그런 경북도와 안동시, 예천군에서 지방비 대응 자금 한 1,180억이 추가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런 지원된 예산은 특히 이제 국립안동대하고 경북도립대학의 어떤 그런 글로컬 대학 미래 전망 비전들은 뭐냐면은 사실 대학 간 통합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 사실 우리 안동이나 경북 쪽에서 사실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한
인문학을 활용해서 문화적인 가치,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과 미래의 어떤 과학과 연계한 어떤 인문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업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데 투자하고 또는 K 인문 세계화를 위한 인문 연구 활성화 체계 구축을 하고 AI 기반 학생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대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교육부에 대학 통합을 이제 신청서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제 그 4월쯤 통합 승인이 나면은 2025년도에는 통합 이제 그 대학으로서 이제 신입생을 받게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 국공립대 통합이라는 건 최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합 통해서 국립대로서 사실 경북도의 대표적인 국립대로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백신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특화 산업하고 맞춤형 인력도 양성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 산업단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북도가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산업단지 16곳을 지정해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도내에 이제 산업단지는 모두 이제 156개가 이제 지정돼 있어요. 네. 면적으로는 전체 한 139.2 그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즉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6.45 평방킬로미터에 한 38개 정도 산업단지에 불과하거든요. 네. 많이 지정돼 있지만은 그래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대규모 투자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앞으로 3년 동안 16개소 산업단지 4조 9,540억 원을 투자해서 17.2 킬로평방미터의 어떤 그런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2곳은 공영 개발하고 4개는 이제 민간 개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발빠른 인허가가 좋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어떤 지정이라든지 입지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산업시설 용지를 이제 얼마나 이제 가능한지 평균 수요 면적을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인 교환을 단축한다든지 유지업종을 다양화한다든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가 좀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배제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중요한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협의 기간을 굉장히 최소화시키고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농지 산지 이렇게 개별 어떤 그런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어떤 방침을 잘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사업에는 승인 기간 단축이 좀 쟁점이 될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도내 국가산업단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단 중에서 경북에서는 3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서 3곳, 전국에서 15곳이 선정이 됐는데 네.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생명, 그다음에 경주에서는 이제 소형 원전 모듈 SMR, 그다음에 울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 수소 생산 사업 이렇게 이제 3개가 이제 특화된 어떤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 후보지 선정됐으니까 얼마만큼 그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입주를 빨리 시키느냐 이게 이제 성패가 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경북 울진군에 들어서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2030년까지 일단 조성합니다. 죽전면 후정리 일대에 158만 어떤 그런 평방미터로 조성되는데 한 사업비가 4천억 정도 들고요.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960억 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역시나 2030년까지 150만 평방미터 정도로 조성하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579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2년 정도 단축해서 2028년까지 풍산 면 일대에 이제 132만 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동, 경주, 울진 요 세 개에서 이제 신규 국가사안단에 이제 돼 가지고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기고요. 정부에서도 한 2월쯤 되면은 발빠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뭐 기업들이 얼만큼 이제 빨리 들어오냐, 유치를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그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얼만큼 이제 또 이제 산업단지 이제 분양 단가를 얼만큼 많이 떨어뜨리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와 달리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찾아가가지고 그 입주 뭐 의향서를 뭐 받는다든지 입주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발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그 28일이죠. 지난달 28일에 이제 그 신규 국가산단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가지고 기업 6군과 이제 그 투자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경주시 같은 경우도 그 SMR을 연구한 기업을 이제 뭐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주 의향서를 좀 받았고 조사 결과 한 225개 업체에서 뭐 한 275만 제곱평방미터의 어떤 그런 용지가 필요하다는 수요 조사 나왔거든요. 네. 지금 요 조사만 보더라도 사실 그 지금 울진의 국가산업단, 경주의 국가산업단지 규모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어떤 전망이다 보고 있고 안동도 이제 지난 10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뭐 그 안동의 유치, 서울의 여의도에서 투자 유치 이렇게 계속 이제 기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보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던 어떤 3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하던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지방으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뭐 이후에 어떤 뭐 법인세라든지 세금을 뭐 10년 동안 5년 동안 차별로 감면해주는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경주나 안동이나 울진에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역마다 뭐 최대한 이제 뭐 10년 정도의 어떤 뭐 100% 감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산단 조성에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가 네. 중요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속도와 관련해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3월에 일단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최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기존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한 7개월 정도 걸리던 걸 한 2개월 안에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단축시키겠다고 했고 그래서 빠르면 2026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이제 국가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지 않고 원스톱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사실 김학홍 그 경북도 행정부지사 같은 경우도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인허가, 그다음에 규제 개선을 과감하게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사실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회발전 특구를 또 이제 지정을 이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이제 지정받아서 사실 기업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어요. 또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 1월쯤이면 이제 세 곳의 어떤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기재부에 이제 신청하겠다고 했고, 또 이제 지난 13일에는 이미 아마 안동과 울진 국가산업단지 성공 조성을 위해 해서 가지고 LH라든지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 결산 특집으로 2023년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